안녕하세요. 이어진의 문학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경향신춘문예 시 당선작인 노이즈 캔슬링을 읽고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윤태지. 우리는 한껏 미세해진 우리를 내려다보며 기내식을 먹었다. 책을 뒤적거렸다. 구식동물에 대한 흥미로운 글을 읽었다. 그것은 동물들이 잇따로 시작된다. 유기인지 실종인지 자연 발생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구식의 동물들이 발견되었고 그들은 제각기 살고 있다. 매일 똑같은 구절을 읽어줘도 너는 언제나 놀라워한다. 연하게 와서 끊임없이 훼손되는 마음으로 침묵을 고른 적이 있다. 비를 맞고 볕을 쪼이길 반복한 나무 토막들 위로 뜨거운 기차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달렸다. 모든 것이 멈추면 아울렛에 가서 새 셔츠를 사고 카페에 앉아 아주 뜨겁고 단맛이 나는 차를 마셔야지 하다가 자신이 데려올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영영 잊어버린 사례도 있었다. 이것이 소음을 지어내는 방식입니다.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각자 잊어버린 것을 접어 올리고 등받이를 세우고 얌전히 차례를 기다렸다. 가팔라지는 날개. 여러 개의 의자에 앉아야만 생각나는 것이 있다. 미국의 빛과 온도, 잎사귀와 해변에 선량한 사람들. 규칙적인 것은 예상 가능해서 지을 수 있다. 다만 어떤 통화소리, 바빠, 계속 바빠서 그래, 배회하듯 하는 서가. 그것은 틈입니다. 나 좀 안아줘 같은 말은 꼭 돌아누우면서 하는 어떤 나쁨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꼭 대낮 같다. 물결이 물결로 공들여 썩는 냄새를 맡았다. 그것을 생각할 때 깨끗한 공기 속으로 무언가 빠르게 나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에서 파도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저마다의 계단처럼.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캔슬시키다, 소음을 없앤다. 근데 맨 끝에 보면은 소음은 소음으로 없앤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시는 우리는 한껏 미세해진 우리를 내려다보며 미세해졌다는 표현이 조금 새로운 것 같아요. 미세했다는 표현은 사람한테 쓰기보다는 어떤 다른 사물에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미세한 우리를 내려다본다. 되게 미세해진, 굉장히 좀 촘촘해진, 쫀쫀해진 그런 거겠죠. 기내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성찰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책을 뒤적거렸다. 기내식을 먹었다. 책을 뒤적거렸다. 구식동물에 대한 흥미로운 글을 읽었다. 책을 읽어요. 기내식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거죠. 구식동물이 나오죠. 이 구식동물이 어떤 시에서 이런 사건이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는 뒤에 본 사건이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전초적인 사건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식동물이 이제 근데 유기인지 실종인지 자연 발생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구식동물들이 발견되었고 근데 그 동물들이 또 제각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가 안 되는 사람, 이 동물, 구식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구식동물이 구식 사람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좀 진화가 안 되고 좀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전적인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기만의 그 방법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면 이 현대화 발전하는 이 현대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또 어려운 고통이 있겠죠. 매일 똑같은 구절을 읽어줘도 너는 언제나 놀라워한다. 너라는 시적 대상이 나오는데요. 화자는 너에게 뭔가 책을 읽어주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독자가 내가 되든지 너가 되든지 설자리를 독자가 이제
독자에게 마련해 줄 때는 너라는 관계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하기 쉬우니까요. 연하게 와서 끊임없이 훼손되는 마음으로 읽어줘요. 훼손되는 마음.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또 있는 거죠. 침묵을 고른 적이 있다. 비를 맞고 볕을 쪼이길 반복한 나무 토막들. 위로 뜨거운 기차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달렸다. 침묵은 잠잘 때 쓰는 그런 나무로 된 그런 물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침묵이 나무로 만들었죠. 침묵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령 과정을 겪었을까요? 비를 맞고 볕을 쪼이길 반복한 나무 토막들이 이제 침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을 뜨거운 기차가 위로, 기차 밑에 보면은 또 침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두 문장을 두세 개를 연결시키는 거죠. 치환시키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시인이 되는 과정도 이제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창작을 하고 실패를 하고 또다시 시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시 쓰는 과정과 침묵이 되는 과정이 병치되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치환을 해서 다른 세계로 연결해서 그런데 그 나무 토막 위로 기차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달려요. 보통 시에서 기차는 이제 남성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 뜨거운 남성성을 거치고 난 후에 침묵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시련을 다 겪은 침묵을 시적 화자는 이제 골랐고 그 위로 기차가 지나간다는 표현은 두 사건을 이제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멈추면 아울렛에 가서 새 셔츠를 사고 카페에 앉아 아주 뜨겁고 단맛이 나는 차를 마셔야지 하다가 자신이 데려올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 위의 사건과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뜨거운 기차가 규칙을 내면서 달리고 그러면서 어떤 남성성이 여성성을 통과하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새로운 사건을 맞이하려고 하다가 영영 잊어버린 사례. 그래서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에 보면은 다 이렇게 상관이 없는 에피소드를 연결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아이가 태어난 것일 수도 있고요. 기차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면서 달리다가 입양해야 할 아이라던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적 상황을 던져주고 이제 독자로 하여금 유추를 해보게 하는 거죠. 이것이 소음을 지어내는 방식입니다. 어떤 소음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어떤 생존 방식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것을 소음으로 지어내는 방식, 잊음으로써 입양해야 할 아이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입양이 아니라 이제 데려올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례. 이것이 이제 잊어버림으로써 소음으로 소음을 지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음은 좋지 않은 것인데 나쁜 사건, 불협화음, 인생에서 좋지 않은 사건, 아이를 낳고 데려오지 않고 내버려둔 상태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목이 노이즈 캔슬링이잖아요. 캔슬, 지우다, 취소하다 그런 거이기 때문에 소음을 소음으로 지어내는 방식, 즉 안 좋은 대응 방식으로 지우는 거죠. 잊음으로써.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각자 잊어버린 것을 접어올리고, 설명을 들은 거네요. 우리는 각자 잊어버린 것을 접어올리고 등받이를 세우고 설명을 들으며 근데 여기서는 그
셔츠를 사러 가서 설명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각자 잊어버린 것을 접어 올리고 등받이를 세우고 얌전히 차례를 기다렸다. 비행기에서 지금 좌석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시척하자가 과거를 회상한 것 같아요. 각자 잊어버린 것을 접어 올리고 등받이를 세우고 차례를 기다려요. 그리고 가팔라지는 날개, 여러 개의 의자에 앉아야만 생각나는 것이 있다. 여러 삶을 이제 배회하면서 생각나는 어떤 것이겠죠? 이국의 빛과 온도. 지금 이국, 외국으로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요. 새로운 사건이 이제 암시가 되는데, 잎사귀와 해변에 선량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을 딱 보게 되는 거죠. 규칙적인 것은 예상 가능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규칙적인 예상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소음을 캔슬하는 방법이겠죠. 다만 어떤 통화, 소리, 바빠, 계속 바빠서 그래, 배회하듯 하는 사각. 지금 대상이 너일 것 같은데요.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 아직도 화자를 옥죄고 있는 힘든 사건, 계속 바빠, 나는 만나자고 하는데 계속 바빠, 아니, 바빠서 그래, 이러면 전화를 하는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은 틈입니다. 나 좀 안아줘. 같은 말은 꼭 돌아 누우면서 하는, 어떤 나쁨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나 좀 안아줘. 그러니까 시적 대상에게 소외된 인물이죠. 안아줘라고 했는데 돌아 누우면서 하는 말, 어떤 나쁨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꼭 대낮 같다. 화자가 시적 대상과 이제 안 좋은 사건을 겪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것이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바빠서 어떤 할 일을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사과를 한 거고. 그런데 그것이 나쁨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대낮 같다고 한 표현은 이제 역설적이네요. 나쁨은 나쁜 건데 표현은 대낮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역설적 표현이 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매력적입니다. 물결이 물결로 공들여 썩는 냄새를 맡았다. 이것도 이제 공들이는 거는 플러스적인 요인인데 썩는 거는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이런 역설적 표현이 이 시에서도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나쁨이 대낮 같다고 하더니 공들여 썩는 냄새라는 표현도 새로워요. 공들이는 것은 대체로 좋은 일에 공을 들이는데 공들여서 썩는다. 이런 표현들도 새롭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깨끗한 공기 속으로 무언가 빠르게 나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그것을 통해서 깨끗한 공기 속으로 무언가 빠르게 나아가는 소리, 새로운 국면, 파도가 이제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껴요. 눈앞에서 파도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무너진다는 표현이 굉장히 절망감을 나타내잖아요. 저마다의 계단처럼, 그러니까 저마다 각자의 계단, 그러니까 저마다의 어떤 고통, 저마다의 삶의 무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마다의 계단에 이라는 표현이 좋은데, 이는 각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눈앞에서 파도가 천천히 무너지는 것은 안 좋은 사건이 엄습하는 것인데요. 위에 물결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파도를 불러온 것이고, 노이즈, 소음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근데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담담하게 느껴진다기보다 굉장히 파도가 무너지듯이 이 표현에 어떤 시적 화자의 심증, 그 심증이 다 실려 있는 것 같아요. 파도가 무너진다.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암담한 시적 화자의 현실? 그런 걸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관계에서 완전히 깨진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삶의 상태를 맞이한 그 시적 화자인데 그래도 완전한 절망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뭔가 새로운 국면을 항상 기대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어요. 상승과 상승의 이미지와 또 하락의 이미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는 산문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문이 줄글이 쭉 이어지면서 이미지가 전개되고 또 그 이미지들이 조금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에피소드들이 연결되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직조하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경향신춘문예 시 당선작인 노이즈 캔슬링 이라는 윤혜지 시인의 시를 읽고 감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겨울날 되시고요.